네, 기존에 알려진 5곳의 클럽 외에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감염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00여 명 중 약 2,000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지국과 카드 정보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클럽 방문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발 환자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용인 66번째 확진자. 이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추가 확진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초발 환자 역시도 이 66번째 용인 확진자 이외에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용인 66번 환자가 증상이 처음 발생한 게 5월 2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날 증상을 똑같이 보이는 환자가 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일단 그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100명 이상 지금 확진자들이 감염이 나왔는데 네. 이 원인이 한 환자가 아닌 최소한 2명 이상에서 이미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지금까지는 다행히 5월 2일 이전에 증상을 발현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5일 정도나 일주일 전부터 이 감염이 시작은 됐는데 예. 조용하게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 당국에서도 정확한 그 감염 원과 그다음에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조사 중인데요. 네. 최소한 2군데, 3군데 이상에서 예. 조용하게 이전부터 진행되다가 이 증상이 발현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한 전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조용한 전파가 시작됐다고 방역 당국도 밝힌 바 있고 하지만 90% 이상의 접촉자를 찾아내면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그 이태원 클럽에서 일단 제보가 돼서 첫 환자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초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명의 환자를 진단해 냈고 예. 다행히 지금까지 3차 접촉은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는 조치를 잘 취해서 예. 더 이상의 확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도 또 뭐 경남 거제에서 또 이태원 관련 확진자 한 명 진단이 된 거로 된 걸 보면 예. 전국적으로 좀 그 퍼져나갈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게 접촉자를 빨리 찾아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감염도 막을 수 있고 3차 감염까지도 또 차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접촉자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2,000명 가까이가 된다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뭐 기지국을 통한 혹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CCTV 조사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면서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CCTV 확인하려면 일일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번호나 카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 얼굴 인상착의를 가지고서 찾아내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경찰 방역당국 약 8천여 명 정도가 이 일에 지금 매달려서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론 그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나서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정말 예. 그 시기에 지금 방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태원 인근을 방문하셨거나 요즘 홍대에서도 또 한 명이 나왔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럼 그 근방을 방문했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도 하시고 또 1339에 전화도 하시고 아니면 검진도 받으시고 진단도 받으시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발적인 동참이 없으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무증상 상태에서도 지금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감염된 상태에서 예. 본인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용한 전파라고 하는 소위 왜냐하면 이 지금 젊은 나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전파하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그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검진도 받고 진단도 받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나 방역 당국도 열심히 찾아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 갔다고 하면 직접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검진을 받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소수자 단체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예, 좀 그렇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 같은데 그렇죠. 익명 검사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익명이 보장이 되는 건지요? 그럼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익명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화번호만 남기면 조사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와 그다음 몇 번 환자 이렇게만 붙이는 몇 번 예컨대 뭐 검진자 이렇게 붙이는 예. 거죠. 그래야만 사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소유자 같은 경우에 어제 홍석천 씨도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성소수자를 인권적으로 보호하는 단체들도 직접 나서서 우리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와서 검진 받아달라. 그래서 결국 2배 이상 늘었어요, 사실 검진 숫자가. 그쵸. 그 말은 결국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소위 아우팅이라고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성적 취향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지금 화면에 예. 나오는 걸 보면 예. 이태원 일대 클럽 방문 유무 정도만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 장소, 날짜, 시간 이 정도만 지금 물어보고 그렇죠. 다른 개인 신상은 물어보지 전혀 않는다는 물어보지 거죠.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은 사실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본인이 그런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진 받다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이게 다 공개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낙인 찍기 효과가 되는 것이고 숨어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익명으로 조사한다고 밝히고 또 그걸 철저히 익명을 보장해 줘야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만 해도 2배가 늘었고 오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건 본인도 보호하는 거고 정말 홍석천 씨 말씀처럼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고 인용하고 환영해주고 예. 그다음에 박수를 보내줘야 할 상황이지 이걸 가지고 낙인 찍기를 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모든 방문자를 차단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결국엔 시간과의 문제이지 결국엔 전원을 다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 그리고 익명 검사라는 게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도 홍대 일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은 뭐 기지국 조사도 이태원 범위 내에서만 좀 확인을 했고 정보를 받아내서 추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서울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곳곳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홍대에서 발견된 이 확진자 사례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뭐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일단 뭐 다른 그 이태원 말고도 다른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네. 현재까지 그 통계로 보면요, 다행히 그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이따 이제 어제 기준 나오긴 하겠지만은 예. 어제 발표된 그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명 환자 중에 22명이 국내 예. 사례고 예. 5명이 해외 유입 사례거든요. 그렇죠. 이 22명 중에 대부분 한 명 빼고 대부분이 21명이. 이태원과 예. 관련한 거거든요. 나머지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뭐 환자와 접촉했던 사례로 봐서 만약에 아까 가정했을 때 5월 2일 이전에 다른 지역 감염원에서 전파가 시작됐다고 치면 사실 지금 정도에는 환자 수가 좀 더 많이 급격하게 늘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 사회에서. 근데 대부분은 이태원과 관련한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뭐 다행히도 현재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또 항상 무증상 감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말 제가 많이 쓰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항상 돌발적으로 어디에서 집단 발병할지 모르는데요. 예. 방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태원과 관련한 사람들 전수 조사하면서 끝까지 추적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을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은 이태원 전에도 지적이 돼 왔었는데 그렇죠. 이번 사건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되기 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예. 유명하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대략 7월 정도에 가장 사망자 수가 초반에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잠잠해지다가 4개월이 지난 11월에 다시 사망자 수가 폭증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 지나면서 좀 잠잠해지다가 그 이듬해 1919년 3월에
또 4개월이 지난 3월에. 그래서 총 3차의 대유행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소강 상태 접어들고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여름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다시 이제 가을 10월 11일이 되면서 2차 유행의 가능성 완전히 배제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 논란이 되고 있는 확진자들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일선에서의 방어막을 구축해줘야 할 의료진, 그중에서도 지금 공중보건의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2일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고 그 후 이튿날부터 11일까지 계속해서 진료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여 명가량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접촉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최일선에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이런 행동은 조금은 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죠. 공중보건이고 또 특히 이분은 지금 전북 지역의 공중보건이지만 예. 이분이 대구에 그것도 갔다 와서 지원도.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원 활동하면서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대구 지역 같은 경우 31번 확진자 나오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집단 감염의 우려성들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게 이제 간 것도 사실은 6일부터 우리가 그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갔어요. 그러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의료진 아닙니까? 본인도 고생하셨고 또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클럽을 방문했다. 클럽이라는 곳이 밀접하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고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데 예. 그런 의료진의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의사가 만약에 물론 본인이 공중보건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진 않았겠지만 의료진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말렸어야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던 분이 너무너무 아쉽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대구 현장에서 진료도 했던 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비판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이건 불가피하게 예.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제 국민들도 집단으로 다중 이용 시설에 밀집한 곳에서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아직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 또 내 소중한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방역의 최일선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예. 속보가 지금 나온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확진자가 1,962명이 됐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중에 국내 감염이 22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4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면 저희가 또 자막으로 속보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료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같은 의료진 입장에서 현재 오늘 이번 이 사례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번 사례 하나만 갖고 뭐 의료인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죠. 당연히 의사라면 뭐 대구 봉사까지 한 분이라면 충분히 그 위험성, 감염 위험성 높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좀 그런 다중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공간은 좀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와 함께 제가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것들 보면 신천지 그 종교 행사, 즉 집회 도중에 일어났는데 다른 이른바 개신교들이나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집단 발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밀접한 공간에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런 경우에 이제 비말을 통해서 확 확산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클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클럽에서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소리도 치고 마스크도 대부분 잘 안 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중 밀집 공간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비말이 직접 전파되면서 확산될 위험의 소지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 최대한 그런 시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현재까지는 나왔습니다. 잘 밝혀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 당연하게도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아직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 경기 하고 있잖아요. 무관중으로.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관중 만약에 들어오게 하면요. 똑같이 퍼질 겁니다. 그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아주 밀접한 공간에서 소리치고 함성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완전히 그 정리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이렇게 관중을 뭐 같이 한 상태에서 오픈하는 거는 좀 지금은 많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별 확진자 수도 지금 들어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2명이 추가가 됐고요. 부산하고 대구에서 3명씩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인천하고 경기에서 2명씩, 울산, 전북, 경남 각 1명씩 확진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서 오늘 0시 기준 259명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네. 2030 세대에서 좀 아니라는 인식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운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과반을 넘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방역 당국이 지금 노력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좀 힘이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또 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실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너무 치명률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나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략 80에서 90% 가까이는 경증으로 현재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뭐 80명 이상은 약간 감기랑 비슷하게 앓고 지나가지만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 사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데이터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사망자가 거의 적기 때문에 너무 안심을 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 이게 뭐냐면요. 사이토카인이란 게 이제 사이토가 세포, 카인은 이제 움직임이라는 뜻인데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데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외상을 받았을 때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세포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그럼 이 사이토카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더 많은 그 염증 세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거든요. 면역의 일환이니까. 면역의 반응. 네. 면역이란 말이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능력인데 이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이토카인의 역할인데 문제는 아주 어리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면역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반대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면역 능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과도하게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서 네. 정상 세포까지, 정상 조직까지 공격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 장기 부전으로 빠져서 결국에 사망까지 이룰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지금 확진자 중에서 눈에 띄는 확진자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실기 수업을 위해서 등교를 하기도 했다고 해서 네. 실제 학생들 내에서의 전파도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예술고등학교다 보니까 실기를 하나 봐요. 예. 실기 수업은 지금 현재 뭐 대학들도 일부 그 숫자가 적은 예컨대 뭐 10명, 15명 이하의 수업을 하는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교 예. 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고등학교다 보니 실기 수업 때문에 아마 등교를 했던 것 같고 등교하면서 이미 수업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확진되기 전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른 학생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3 학생들 등교 계약하려다가 일주일 미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고3 학생이 클럽을 갔다 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의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일주일 후에는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이 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연기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반드시
등교 계약을 한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3 학생이 이미 클럽을 갔다 온 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드러난 게 고3 학생이 한 명이지만 혹시나 또 고3 학생 중에 클럽을 갔을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볼 때 성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럽을 갔을 가능성이나 본인의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서 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는 실태 조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클럽을 방문했다면 자진 신고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검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됐지만 이 연기된 것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학부형들의 뭐랄까요, 걱정, 우려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고3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냥 연기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현재 교육당국에서는 5월 말까지만 등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능 날은 12월 3일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5월 말이 넘어서까지도 만약에 등교 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이제 수능 연기도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입시 전반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어서 고3 이제 특히 이 재수생과 현재 고3 학생들 간의 차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입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불가피하게 고3 학생들 등교 계약을 해야 된다면 방역 대책 제대로 잘 갖추고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 좀 등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고3 학생 중에 클럽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외국인 지금 원어민 교사도 클럽을 다녀온 사례도 있죠. 등교 계약을 시작했으면 정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등교 계약과 방역이 정말 적절하게 좀 같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 사례를 벌써 잘 알겠지만은 섣불리 계약했다가 갑자기 환자 수가 급증하는 네.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문제는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미뤄야 하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해외 유입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태원 클럽 발생하기 전에는 하루에 5명 내외 미만이 발생하면 그중에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그 감염 같은 경우는 거의 0명인 날도 연속해서 3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수준이었다면 참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갑자기 발생을 하고 이태원에서 그다음에 해외 유입 사례는 꾸준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바로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보는 거는 뭐냐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할 3개월 동안에도 학원에서는 7, 80%는 학원을 계속 운영을 했어요. 예, 잘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 당시에도 발생을 했다면 학원에서 집단으로 발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는 아마도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보내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철저하게 마스크를. 그 마스크를 착용을 예. 하고 선생님도 착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산되지 않았던 걸 봤을 때 저는 뭐 당장 다음 주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번 주를 한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뭐 26 이렇게 발생했지만 이것도 대부분은 이태원 관련한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치면 저는 다음 주에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하더라도 아까 그 사항들 만약에 학생들 중에도 클럽을 방문한 그런 사람은 절대 기준으로 해서 14일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철저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발열 검사부터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방역 수칙들, 예방 수칙들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거리 2m 이상 유지하는 거 이런 분들을 잘 지킨다면 저는 뭐 1, 2주 후부터는 계약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신청을 해보다 보니까 실수로 기부를 하게 됐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 구성상
신청이 이제 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불만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왜 나오는 거고 정부가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9개 카드사가 이걸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예. 받고 있는데요. 모든 카드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사, 제가 이용하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첫 화면에 아예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부 안 하겠다. 크게 그것도 아주 크게 적혀 있기 때문에 기부 안 하겠다는 걸 누르면 바로 그냥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일부 카드사가 이제 약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개인정보 수집합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걸 누르게 되는데 선택 항목을 보면 필수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모두 선택을 누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좀 편하게 하려고 모두 선택을 누르게 되면 선택대로 돼 있는 것도 눌러지게 되는 건데 뭐 이제 몇몇 카드사가 아마 맨 마지막 칸에다가 선택 항목 맨 마지막 칸에다가 기부하시겠습니까? 더 집어넣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그냥 생각 없이 모두 선택을 누르신 분들 중에 일부가 그게 이제 기부가 자동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부가 된 건데, 그래서 이건 이 카드사, 모든 카드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부 카드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접속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한 화면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카드사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실수로 기부가 됐더라도 당일 밤 11시 30분 전에만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네. 왜냐하면 매일 밤 11시 30분에 정부로 이 정보가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 들어온 정보가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만 수정을 하면 혹시 잘못 눌렀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나중에 이제 결과 맨 마지막 화면에 얼마 받습니다. 기부 얼마입니다. 나오거든요, 화면에. 네. 혹시 보시고 본인이 기부를 안 눌렀는데 기부 금액이 있다고 하면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전화하시면 바로 수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카드사들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수정해서 따로 분리해서 아마 질문 항목을 만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승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